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제 루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TV를 틀면 운동선수들이 많은 얘기를 루틴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징크스에 대한 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과연 루틴과 징크스,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뭐고,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루틴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농구에서 바운드를 3번 해야지만 자유투 넣을 때 바운드를 3번 해서 넣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야, 너 바운드 3번 하지 말고 5번 해 라고 하면 이 선수가 자유투를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3번 할 때보다 5번 할 때 좀 수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틴은 이런 행동 루틴이에요. 실제 수행하기 전에 루틴들, 이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어요. 자유투를 3번 한다, 자유투 던지기 때 바운드를 3번 튕긴다, 이런 부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루틴은 그러한 실제 수행 전에 이루어진 이런 프리샷 루틴 이외에 모든 걸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는 루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마이클 펠프스의 한 가지 핵심 습관. 펠프스는 어려서부터 에너자이저 같았다.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할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를 딴 곳에 쏟기 위해 7살에 수영을 시작했다. 수영 코치 밥 바우만은 펠프스가 유난히 긴 상체와 큼직한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보고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펠프스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해야만 했다. 바우만은 어린 펠프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언젠가부터 바우만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일어나자마자 역시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날그날의 완벽한 레이스를 뜻한다. 즉, 시뮬레이션. 펠프스는 바우만의 말에 따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대에서 다이빙에 완벽하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다. 손 동작 하나하나,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모습, 자신이 남긴 물갈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수영 경기의 초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다이어트, 훈련 일정, 스트레칭,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습관들이 저절로 생겨나 기록을 더 단축시켰다.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다.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다. 펠프스는 물이 심하게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을 갈랐다. 하지만 2번째 턴을 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다. 3번째 턴을 했을 때 물 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터치판에 그려진 T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올림픽 결선에서 이 지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때였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위기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바우만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깜깜한 밤중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훈련시킨 적도 있었다. 펠프스의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때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펠프스는 힘찬 스트로크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 19번, 20번, 21번 정도인 것 같았다. 그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가 시작되었다. 18번째 스트로크에서 관중들의 함성이 크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응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9번, 20번,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말했다.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며 팔을 쭉 뻗었다. 터치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에는 WR, 세계 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소감을 묻는 한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바우만, 대체 펠프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 건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유도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펠프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 팀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은 성공을 가져다줄 습관을 정말로 찾게 되었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만들었죠. 경기장에 도착하면 펠프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절반 이상을 수영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가벼운 준비 운동도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 당일 금메달은 핵심 습관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는 정말 세계적인 수영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상황에 빠졌죠? 올림픽 결승전에서 물안경에 물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야, 정말 엄청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때 이 선수가 극복한 방법이 두 가지가 사용해서 극복을 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루틴이에요. 에이? 교수님, 어디에 영상에서 루틴이 있나요? 잘 보시면 펠프스 선수가 스트로크를 계산했어요. 스트로크란 거는 수영 선수들이 팔을 한번 휘저을 때 이런 게 스트로크예요. 그 스트로크 개수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수가 자기가 21번이면 바로 터치패드. 바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루틴이에요. 그리고 일관되게 연습을 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는 루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또 극복했던 또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심상이라는 거예요. 자, 심상은 머릿속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을 통해서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안 감아보세요. 자, 레몬을 한 모금 딱 됐어요. 레몬이에요. 어때요? 입속이 벌써 시죠?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침도 고이죠. 근데 실제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 그런데 어때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네, 그게 심상의 능력이에요. 실제로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상상만으로 우리 신체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펠프스는 아주 정확한 루틴, 눈을 감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스트로크 개수까지, 발치하는 횟수까지도 다 일정하게 만드는 루틴뿐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사용했다? 심상의 훈련도 함께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중요한 올림픽 대회에서, 그것도 결승전에서 정말 수경에 물이 들어가는 그 악조건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어요. 자, 그만큼 이 루틴은 여러분이 불안 상황, 그리고 최고의 긴장감이 높은 상황에서 루틴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수행 전에 보이는 프리샷, 수행 전에 보이는 뭐 농구 자유투 하기 전에 바운드 세븐 튕기는 것 같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가
일관된 모든 게 다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보면 아주 광범위하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루틴을 좀 더 정리해서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잠자는 것도 루틴이라는 거예요. 먹고 잠자는 거? 교수님 왜 그게 루틴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시합이 낮 12시에 이루어져요. 낮 12시에 이루어져요. 낮 12시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감각과 여러분의 연습을 전부 다 낮 12시에 쏟아버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낮 12시에 시합이니까 잠자는 시간도 동일하게 해서 그날 아침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낮 12시 시합을 대비해야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볼게요. 밤 10시에 시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밤 10시에 시합이라고 하면 그 10시의 시간에 맞춰서 잠자는 시간도 조정해야 돼요. 정확하게.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것도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루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합장에 들어와서 하는 모든 행위, 내가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한다는 거, 언제 스트레칭하고 언제 운동장을 돌고 언제 옷을 갈아입고, 이 모든 것도 루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시합은 오늘 12시에 시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시합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최소 못해도 2주 전부터 여러분 시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2주 전부터 여러분은 내가 2주 뒤에 시합이니까 이때부터 시합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시합장에 가서 도착해서도 나는 실제 시합은 아니지만 시합장에 도착해서 스트레칭하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요. 몸 푸는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다 루틴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합 후 루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합 전에 하는 루틴뿐만 아니라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 모든 게 다 끝이야. 이제 시합이 끝났으니까 나는 할 거 없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합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푸는 것도 하나의 정리 운동도 하나의 루틴이 되고요. 끝나고 나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루틴이 돼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두를 한번 보세요. 시합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자기 관리 아주 철저하죠. 냉찜질 한다든지 스트레칭 한다든지, 그리고 아주 비싼 기계 있죠. 온도가 100도씨 마이너스 영하 100도까지 떨어지는 온도에 가서 근육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시간도 하나도 빼먹지도 않고 그대로 지켜요. 그런 것도 하나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면 시합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루틴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틴보다는 어떻죠? 훨씬 더 루틴은 광범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지키고 있다면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시합 전 루틴과 시합 후 루틴이 없다면 한번 노트를 꺼내서 시합 전 루틴, 시합 후 루틴을 한번 만들어서 꼭 지키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를 구분을 잘 못해요. 대표적으로 교수님이 국가대표 선수를 상담을 해보면 거의 95% 이상이 루틴이에요. 엄청난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징크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루틴과 징크스를 한 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자, 루틴이란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면 전부 다 루틴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양말을 신어야지만 시합에 잘 풀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루틴일까요? 징크스일까요? 루틴이죠. 왜요? 빨간색 양말 신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루틴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거 자기가 좋아하는 애착 인형을 가지고 다녀야지만 시합이 잘 풀려요. 그럼 루틴이에요? 징크스예요? 루틴이죠. 들고 다니면 됩니다. 정말 심플해요. 근데 선수들은 이걸 정말 중요한 루틴인데 징크스로 착각해서 이런 걸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지킬 수 있으면, 통제 가능하면 이 모든 건 루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징크스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미신적인 것들은 다 징크스예요. 미신적인 거.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교수님이 상담하는 선수 중에는 노란색만 보면은 시합을 망친대요. 그래, 노란색을 안 보려고 해요. 보스를 타고 가는데 노란색을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가야 돼요. 근데 실제 눈을 감고 가는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미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 미신적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미신이에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이나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런 강한 미신적 믿음, 신념이 있는 이런 징크스가 있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조금 심리 상담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 좀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지만, 교수님이 만난 10명 중에 최소 9명 이상은 이런 미신적 믿음은 징크스가 아닌 루틴인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미신적 믿음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루틴과 징크스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루틴이란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구나, 그리고 그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긍정적인 말, 혼잣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